이충근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사실 제가 안 지는 벌써 한 20년, 25년 됐는데 너무 성격이 겸손하셔가지고 자기 그 자랑도 할 줄 모르시고 그래서 같이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원하고 또 이렇게 강사로 모셨던 뭐 여러 그 박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은요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니까 장관도 하고 뭐 무슨 연구소 소장도 하고 다 하는데 박사님은요 성격이 너무 겸손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뭐 더 좋은 일을 했죠.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모든 그 겸손함을 보시고 이 시대에 이제 최고의 기여자로 대한민국 회복의 기여자로 하나님이 이 유튜브 문화를 통하여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1000만 명의 유튜브 조직이 되면 이 박사님을 모시고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의 공부를 전 국민들과 하면은 특별히 전쟁론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해봤지만은 뭐 이거는 국민들이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진작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오셨어야 되는데 미국의 저 강연 때문에 뉴욕에 갔다 오시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우리 이 박사님은 연세대학을 졸업하셨고 그 이기택 우리 사부님이 이기택 그 밑에서 수제자로 양육을 받으시다가 미국의 텍사스 쪽에 가서 대학에서 그 옛날 어려운 시대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연대, 숙대, 이대를 다니면서 쭉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 다녀오셨죠? 예. 이번에 미국 가신 그 강연하신 데가 어디서 강연하셨어요? 제가 그 뉴욕에서 네. 뉴욕에 보니까 그 우리 애국 단체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저를 직접 초청한 것은 그 통용학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네. 박정희 기념 사업회를 미국에도 만들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한번 그 뭐 와서 시국에 관련돼서 얘기 좀 해달라고. 네. 그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무지하게 애국자고 네. 한국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못지않게 이렇게 그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아주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뭐 거기 뉴욕 가면 금강산 식당이라고 이제 교포 저도 잘 압니다. 아주 큰 식당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그 제일 큰 방에서 예측을 했는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와가지고 뭐 자리도 막 그 임시로 막 만들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답답하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애국적이고. 그러셨군요. 금강산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차이나타운 중국 놈들이 그걸 자꾸 뺏으려고 한다는 그걸 얘기가 들렸는데 절대 뺏기면 안 되죠. 네, 그 동네가 원래 그 한국 사람들이 석권하고 있었던 동네인데 그렇죠. 지금은 저도 이제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중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중국하고 한국하고 반반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참나. LA도 그렇고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막 개발해서 개척해 놓으면 항상 그 차이나타운이 살살 먹으러 들어와가지고 또 밀리는 이런 현상인데 이번에 우리가 국가가 회복되면 우리가 이제 교포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이 애국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 해서 국가적으로 이것도 지원도 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기총이 지금 문재인 하야하라 반드시 하야시키겠다. 이거는 3.1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에 이은 이건 이 시대에 이 한기총이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생겼다. 이래서 제가 이제 25대 대표회장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학자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대학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그 용어들이 그 오해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종교 분리, 종교 분리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 종교 분리라는 그 원칙이
최근에 생긴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유럽에서 이제 종교 탄압을 받던 그렇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청교도들은 네. 그 기독교를 좀 맑게 믿어보자 하는 그 얘기거든요. 맞아요, 청교도니까 맞아요, 맑은 맞아요. 청자입니다. 맞습니다. 퓨리탄. 깨끗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좀 네. 살아보는데 네. 영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털을 옮기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뭐 네덜란드로 쫓겨가기도 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와서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정부가 우리 하나님 믿는 일에 간섭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원칙이 종교 분립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가 돼버린 겁니다. 하이 참나 거꾸로. 종교는 항상 정치에 개입합니다. 유럽에는 종교 정당들이 있잖아요. 기독자유당, 뭐 기독민주당, 그럼요. 기독교 뭐 사민당 해갖고 다 있는데 네. 종교가 정치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하. 정치는 종교인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뭐 하라고 개입하지 말라가 종교 분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치가 잘못할 때 우리 목사님이 본헤퍼 얘기도 했지만은 네. 히틀러한테 덤벼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걸 종교 개입이라고는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 지금 대통령들이라든가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 벤 카슨 장관이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도 기도로 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때도 기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 2018년에 민주당이 이겼지만 하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개원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게 맞아요. 종교 분립이 안 된 거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가가 네.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종교 그 분리라는 원칙이 미국에서 이제 처음 생긴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저 박사님의 깊은 그 학문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는 이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왜 3.1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가 나서는 걸 가지고는 왜 종교 분리의 원칙에 원한다고 왜 말 안 했습니까? 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할 때 종로가에서 수없는 목사님들이 그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왜 그때는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을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또 문제를 우리 이 박사님은 뭐 앞으로도 우리가 1,000만 명이 이게 다 완성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이 이제 뵈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한국을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저희들이 뭐 전문가 입장이 아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문재인 만나러 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김정은 만나러 온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기업인들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요번에 트럼프가 한국 와서 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로 가장 확실한 일은 한국 기업인 만난 겁니다. 지금 김정은 만나가지고서는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한국 기업인 만난 거는 결과를 그냥 내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했을 때 직방 효과가 나는 일로 치면은 이제 트럼프의 6월 29일 한국 방문은 한국의 재벌들 LG 빼놓고는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로 좀 이렇게 줄여서 누구 만나러 왔냐 그러면은 삼성 회장 만나러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기가 막혀.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자유주의라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사세요 그런 나라들이 제일 잘 삽니다. 맞아요. 그건 철칙이에요. 내가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나라 다 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의 최악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간섭하는.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원래 그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공화당이 되면은 심지어는 세금도 안 받습니다. 뭐 안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받습니다. 내가 세금을 조금 거둘 테니까 그 아껴진 돈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의 경제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내가 여러분 다 먹여 살리드릴게 그러면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것이 이 뭐 역사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그 중국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이 공산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만큼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농사 짓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이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공통입니다, 국유. 네. 그런데 요 땅에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0가마를 생산해서 10가마를 세금으로 내라. 10가마를 생산을 못 합니다, 이 10명이.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10명한테 이 땅을 10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러고서 각자 한 가마씩 세금으로 내라. 아하. 나머지는 네 거야. 이제 뭐 몇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한 가마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10개가 공통으로 할 때는 10가마를 못 만드는 데서 네네. 이걸 10개로 잘라서 이거 네 거야 하니까 네. 개 넘은 겁니다. 그게 샤오강이라는 마을의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오. 등소평이가 가서 보고서 맞다. 아하. 사회주의가 거지가 되면 무슨 사회주의냐 그래가지고 아하.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이 폭발적으로 크는 거죠, 사실은. 이야. 그게 그 개인들한테 아하. 이게 네 거야 그러면 열심히 다 합니다. 소련이 망할 때도 그런 아주 놀라운 데이터가 있는데 네. 소련 땅의 97%는 국유가 됐고 네. 요 3%는 아직도 민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걀 생산량을 보니까 네. 요 3%에서 소련 달걀 생산량의 60이 나오는 거고 60% 나오는 겁니다. 네. 이 97에서 나머지 40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면 사람은 일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 네. 기독교 얘기하면은 웃기는 얘기인데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그 네.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한테 내가 그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책에 가면은 네.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본주의가 맞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텍사스 대학에서 논문 쓰고 있을 텐데 네. 내가 그 미국 목사님한테 네. 내가 그 박사 논문 쓰는 학생인데 우리 정치학자들은 이 주제 가지고 지금 100년째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뭐가 맞는지.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하시냐 그랬더니 네네네. 그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창세기에 써 있다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내가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가 못하다라고 창세기에 써 있잖냐.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을 완전하고 가정하면 되는 체제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천당에서는 가능한 천당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사회주의가 두 곳에서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천당에서 되고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지옥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천당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더니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재작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 네. 김정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정은 씨 당신 나라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만든 천당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을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 그 천당 지옥이라는 얘기를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마음은 천당을 만들고 싶었겠는데 하다 보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냐면은 그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너희들은 완전하지가 못한 존재야.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인센티브를 주고 맞아요. 이거 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근데 그걸 바꾸다 보니까 지금 그 다 그냥 뭐 북한 망가지고 소련 망가지고 중국 망가진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 된 것이고. 그때 우리 이 박사님이 저하고 이제 사석에서 사회주의하고 이 자본주의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미국 대학에서 그 어떤 교수님이 학점을 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무지하게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래갖고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뭐 도와주자는 건데 그거를 어떤 교수가 이제 비판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했더니만은 그 코넬 대학인가 그래요. 맞아요. 학생들이 교수님 그게 뭐가 나쁘냐고 다 놀아먹고 다 평균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한번 우리들 이 교실에서 실험을 해볼까 그랬습니다. 너네들이 점수를 다 똑같이 줄게. 100점 맞은 사람하고 80점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평균에서 90점을 줄게. 그게 어떠냐?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첫 번 시험에는 100점짜리, 70점짜리, 80점짜리 다 해서 평균에서 B가 나왔습니다. B를 딱 줬더니 100점 맞은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인간이 재밌는 거는 60점인데 80점을 맞았다. 그럼 내가 다음
다음번 시험에서는 내가 그래도 80점은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렇죠. 양심이 없습니다.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다 개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네. B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C로 나왔다가 나중에 세 번째 학기 말에 다 F를 맞았다는 거예요. 허허. 그게 참야. 공산국가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자꾸 이제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그 코넬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이제 오바마 케어를 놓고 학생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그 젊은 애들은 항상 그 나이를 지나면 사회주의적인 요소, 한국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사회주의를 이 교실에서 한번 해볼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 시험을 보되 모든 시험 본 사람들을 전부 다 합해서 나눠 가지고 평균을 나눠서 너희들에게 학점을 주는 게 어떠냐? 좋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처음 시험을 봤더니 다 평균 합해서 나눴더니 B학점이 나와서 다 B학점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딱 해봤더니 이게 A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C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 공부 안 해도 B 주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 시험 몇 번 더 봤더니 나중에 전부 다 미달 F학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박사님한테 처음에 제가 이거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사회주의 안 됩니다. 박원순 안 됩니다. 문재인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70년 동안 다 임상시험하고 심지어 중국까지 그 등소평이까지 다 공부를 해서 다 했는데 제가 중국을 선교하러 갔거든요. 가서 젊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야, 니들 세계 제일 좋은 제도인 공산주의 이거 제일 좋은데 그거 계속 하지. 왜 너희들 버리고 왜 자본주의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등소평이가 가르쳐 줬대요. 뭘 가르쳐 줬냐 했더니 이야, 등소평이가요 어렵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말 한마디로 그 한문은 또 이렇게 함축돼 있잖아요. 딱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알기로 등소평의 최고의 명언을 뭐 흥료백료 뭐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하얀 고기 쥐잡는 게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가 등소평이가 중국의 그 14억 되는 그 국민들을 자본주의로 돌이키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더래요. 나보다 먼저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나도 잘 살게 된다. 그렇죠. 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고 먼저 부자. 맞아요, 맞아요. 놀라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세상에 14억 3억을 한 방에 그냥 딱 돌이켰는데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저 조금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조금 더 뒤따라오는 중국 사람들도 등소병의 한마디를 가지고 금방 깨닫잖아요. 나보다가 먼저 부자 된 사람이 있어야 나도 부자 된다. 근데 선부론이라는 건 선부론이요? 그런데 부자가 선부. 국민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가 중국만 못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박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죠. 반드시. 저는 이제 다 이제 알아들을 줄 믿고. 그게 이제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소련이 망하고 중국은 망할 뻔 하다가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고집하다가 지금 사실 망한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는 기업인들 만난 거 했고 트럼프가 어제 김정은 만난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거 이제 우리 분석할 때 이제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암상자나 마찬가지예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53분인가 동안 둘이 만난 거. 그렇죠. 그거에서 뭐를 얘기했을까가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그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미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허투루 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의전이라는 거가 있고 그렇지. 얘가 있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내가 여기까지 온 김에 트럼프가 이제 매일 SNS를 가지고 뭐 자기 통치를 하잖아요. 도사죠. 김정은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도 가는데 라고 한 것은 외교사 쪽으로는 완전히 반칙 중에 왕반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반응을 하고 뛰어나왔다 그런 것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자기가 힘들었다. 이제 급하다.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어느 정도로 웃기냐 하면은 그 옛날에 이제 마차가 둘이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길에서. 그 이제 뭐 영국 뭐 얘를 하나는 영국 마차, 하나는 프랑스 마차라고 그러면은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마주친 데에서 길을 넓혀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외교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하노이 회담 할 때 이거 요번에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 하노이 회담 말고 옛날에 그 월남 전쟁할 때 하노이 회담 할 때는 이 탁자 만드는 탁자를 어떻게 놓느냐, 어느 탁자에서 회담을 하느냐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게 의전이죠. 왜? 이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이야. 그리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뭐 삼상회담 할 때 그러면 삼상회담은 건 3명이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3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 할 때 방에다 책상 하나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누가 먼저 들어가서 앉느냐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문을 3개를 만들고 들어가는 게 외교입니다. 참 기가 막히구나. 문을 3개 만들고 땡 하면 셋이 같이 들어가서 앉는 거. 이야. 그게 외교인데 트위터 보고 달려왔다. 이야. 그래서 이거는 김정은이가 진짜 지금 이제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50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당장 달려온 것은 아니구나. 그 사이에 이렇게 서로 교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50분씩 만나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뭐 서로 좋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는 데서 그런 말이 오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눈에 나오는 것만 보면은 거기 보면은 대통령이 3명이 갔으니까 경호부대가 3개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경호팀, 뭐 여기 한국 경호팀, 미국 경호팀. 그 전체를 통괄하는 게 미국 경호팀 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 경호팀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오는데 지난번에 올 때는 차 타고 그 뒤에 까만하게 낀 놈 10몇 명이 따라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예 그냥 혼자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경호를 미국이 전체를 총괄했다라는 그 느낌을 딱 보이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뒀는데 그냥 동영상을 정지시켜서 찍어뒀는데 우리 이제 무슨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아무나 밥 안 주니까 이제 여기다 동그란 표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붙인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북한 경호원들은 전부 그거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에서 붙여준 거죠. 너네들 그거 다 붙여. 비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뭐 한 2번, 3번 이제 북한에서 우리를 막 심하게 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장급이 대통령을 모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우리가 돕고 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나대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문재인을 향하여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하고 있는데 뭐 네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냐고 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참 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뭐 거의 무능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정말 이 힘의 정치적으로 말하면 미국하고만 잘 되면 다른 게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되면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그 미국하고의 어깃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로는 뭐 위대한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동맹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은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함께 싸우기로 한 약속이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친하니까 동맹이 아닙니다. 적이 같기 때문에 동맹이에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친한 사람이 동맹이 아니고 적이 같은 사람이 동맹이 되는 겁니다. 적을 놓고 같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적. 공통의 적.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1940년대 하나도 안 친하면 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더욱 지독한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으니까 둘이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걸 현실로 적용하자면 김정은을 놓고 미국은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적이 아니다 그러면 동맹이 아닌 거죠. 동맹은 말로는 하지만 이미 금이 간 거죠, 그거는.
간단하네요. 한미동맹 깨졌다는 얘기가 뭐 복잡한. 그렇죠. 한미동맹은 깨졌다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보는 인식이 같냐해서 다르면 깨진 겁니다. 이야, 그런 거구나. 그 한미동맹 깨지면 결국은 뭐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이제 다 나가는데, 만약에 미군이 철수되면, 내가 여기 앉아 있다 보면요, 여기 보면 뭐 저 민노총, 정교조 뭐 하루에 몇 번씩 데모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오후 되면 또 일어날 겁니다. 근데 보면 앞에 프랭카드의 주제가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 그렇죠. 미군 철수되면, 아니 뭐 이 분야만 가지고도 1년 내내 강의를 하셔도 부족하지만은 짧게 한마디 한 말씀. 미군 철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미군이 철수가 정말 되었다. 네.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제 폐기가 되었다. 그걸 제가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과목을 숙명여대에서 한 5년 전쯤에 강의하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질문을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6월 달쯤 됐을 때 애들한테 야, 오늘 한미동맹이 끝났다 치고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보자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북한이 그냥 밀고 내려오겠죠. 100%입니다. 여기 주한미군 없으면은 그게 우리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너네랑 한번 싸울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미군이 있는 거는 미군하고는 싸울 만하다고 생각을 북한이 못합니다. 못하지. 왜?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군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 없을 때 우리가 싸우면 한국군이 결국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디펜스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오지 못하게 하는 거를 영어로 디터런스라고 그럽니다. 네. 미군은 북한을 디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가면은 북한이 지가 100% 이긴다는 게 아니라 너 같은 거는 싸울 수 있어 하고서 전쟁을 일으킬 거다는 그 얘기죠. 두 번째, 중국이 한국을 나라 취급을 안 할 겁니다. 그 후부터. 너 그동안 미국 까불었는데 이제 말 잘 들을까? 이제 뭐 그냥 윽박지를 겁니다. 참. 그리고 더 심각한 거로 일본이 뭐 아주 예를 들면 독도 내놔라. 내가 그 미국하고 다 연결이 있어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거 내놓으시지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미군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는 거의 공기 수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공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 저기 민노총들 다니면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가는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나라가 이제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나가는 그러는 강대국은 원래 강대국은 그런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강대국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중요하면 가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윽박질러서라도 가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을 잘하고 미국하고 친하지만 미국이 그 붙잡는 걸 두고 나갔습니다. 49년 11월 달에 다 갔거든요. 500명 넘겨두고. 맞아요. 그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가거나 있는 것이지 백날 나가라고 그래도 필요하면은 안 나가고 그리고 안 필요하면은 붙들어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49년도하고 미군이 1차 미군이 철군했을 때하고 오늘하고는 좀 다를까요?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가 주적이 중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주적이 중국어로 바뀌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좋은 군사기지가 한반도입니다. 그게 평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6.25 때는 미국이 한국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건데 트루만 대통령이 정말 몇십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구했는데 그리고 소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은 동두천 의정부 휴전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소련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났는데 미국이 이제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미군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련을 막는다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가야 되는데 중국 때문에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가 된 겁니다. 중국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보니까 동두천에 서서 중국 막기가 불편해요. 그 내가 절로 옮기면 안 되겠냐 해서 가는 것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평택을 미국 사람 말로 표현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새 거, 가장 큰, 가장 새 것이고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육군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오산을 지금 반드시 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면은 1사단 뭐, 네. 1사단이 아니라 2사단, 동두천 의정부 쪽으로 갔는데 네. 지금은 미국 대통령들 오면은 아예 평택으로 오죠. 오산 평택으로. 네. 그게 제가 요번에 그 책을 한 권 번역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맞먹는 나라로 크지 않은 상태라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덤비는 상황에서 국제 정치는 다시 옛날 원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한미군이 있을 거다라고 아예 그렇게 선문에 썼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 평택의 그 미 이사단 그 총사령관님이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 한번 초대를 하겠다고. 제가 이번에 시국 선언하고 여기서 단식이 하니까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 좀 해서 그 평택 그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 그게 지금 네. 평택으로 갈 때 미군이 그 호텔 좀 줘달라고 그랬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이제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기 그 원래는 미군 장교들이 와서 1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1년 오는 거를 가족들이 따라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장교들이 혼자 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들어오세요. 거기는 들어오세요. 안내해라.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이제 가족들도 네. 같이 따라올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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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시설을 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그 6.25 때 온 미군은 두 번째 온 미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왔는데 이 미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외국 수출할 것도 없고 가발 공장 생기기도 전이고 봉제 공장 생기기도 전인데 유일하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미군밖에 없었죠. 미군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거기서 이제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 달러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외국 가서 기계 사오고 그럼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잊어먹고 지금 와서 미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정신이 아니죠. 이게 본정신이 아니고 네. 김정은의 뭐 지시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군은 나갈 가능성이 없겠구만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군은 언제 나갈까? 예를 들어 순수히 국제정책으로 망하면은 네. 중국이 붕괴돼 가지고 미국에 도무지 위험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네.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러 온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그 말이 어편해.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온 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소련이 한국을 다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이유를 정말 국제정책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의 힘이 한반도 전체를 덮쳐갖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청와대 그 외교자문 뭐 거기 저 안보자문 김정인 씨는 뭐 미군을 포기할지라도 뭐 북한 문제는 해결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예. 말하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멋있는데 그 지금 김정은이 좋아하는 뭐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김정은이의 그 폭넓은 외교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한반도의 평화가 와서 동북아 평화로 연결되고 그것은 세계 평화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네. 국제 정치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솔직히 말하자면 세계의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가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오면 한반도가 평화스러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우리가 네. 바깥에 지금 전국에서 지지 서명하러 오신 분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 이충근 박사님 국제 외교학의 1인자 되시는 박사님과 잠깐 토크하는데 여기로 좁은 자리 들어오세요. 저 안내 좀 해줘봐. 저 의자 좀 놓고. 가신대요? 그러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드디어 오셨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외교안보 팀들을 비롯해서 NSC 모든 팀들이 보면 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김정인 씨를 비롯하여 다들. 문정인. 문정인 다 같은 문신이에요. 그래요?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 박사님이 옆에 좀 옆구리 좀 지어봐 봐요. 또 말 안 들어요? 그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이게 이제 이념의 경도가 되면은 아. 올바른 그림을 못 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이념이라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이제 대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에 논리를 가르쳐 갖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맞는 거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집어넣는 겁니다. 너네들은 억울한 놈들이야. 어제 우리 목사님 저 애들 데려다가 네. 한 것처럼 네, 네. 너네들은 다 착취당하는 것들이야 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의식화가 된 거죠. 그 의식화가 된 거가 잘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대는 대부분 그 좌파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가심이 세거든요. 20대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은 하트가 없는 사람이고 30대에도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이 뇌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는 안 되는 거죠.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저 좌파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내가 옛날에 뭐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좌파적인 기질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다 조금씩 그러니까 네, 네. 노나 먹는 게 옳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깨달았죠. 그거 아니구나 하고서. 질문을 좀 하나. 아, 질문요? 네. 아, 여기 지금 후로와에서 또 질문하신답니다. 그 한번 예. 우리 정치학의 한국의 1인자 되시는 이충구 박사님 아유, 만나게 그렇지 돼서 않- 반갑고요. 네. 지금 미군이 철수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남북한 전쟁 상황이 되면 남한이 반드시 디펜스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동등한 그런 경우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북한은 비행기도 타지 않았고 그리고 포도 개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소총도 개량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무 분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고 중국도 개입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군이 나가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안 나가니까 지금 못 나가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군이 나간 다음에 둘이 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가장 사자고 호랑이를 우리에다 집어넣고 싸움을 붙여보면 누가 이기느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남한을 호랑이라고 치고 뭐 북한도 다른 호랑이라고 치고 둘이 우리에다 집어넣고 싸움 시키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나만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시국과 전국을 어떻게 보는지 학생과 직접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시니까 요즘의 학생들은 어떻게 과연 볼 것인가 그게 무척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뭐 학교 그 학생들 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낮은 세대가 20대의 남자입니다. 60대 남자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민주국가에서는 투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그러면 누굴 찍을까? 걔네들 얘기는 찍을 사람이 없답니다. 아이고야. 그게 지금 현재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그렇다 치고 20대 여성들은 그러면 문재인을 왜 지지합니까? 이제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반사로 자기네들은 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잖아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거기는 아직 걔네들이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돈 준다면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참나. 그 제가 애들한테 강의할 때 그럽니다. 너네들은 왜 평생 회사원이 될 생각을 하니 사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지. 너네들 사장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 사장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냥 내가 회사에 취직하면은 뭐 월급도 많이 주고 일주일에 52시간씩 일하고 거기까지가 좋다고 되는 겁니다. 지가 사장이 된다면 애들 52시간씩 일하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면 문재인은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지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 혹시 좀 정치학적으로 그거는 뭐
모델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시면. 연예인. 아니 내가 그 얘기할 만한 뭐 그건 안 되고 하여간 노골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참. 그래서 그럼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거는 왜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가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까? 그거는 뭐 분석들을 이제 뭐 많이들 하겠는데 네. 이게 그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걔네들 한마디로 요구라 그러면 이제 너무 낡아 보여요. 너무 맞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맞아. 문재인을 반대하면 그 다음에 열렬하게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효과가 극대화가 돼가지고 이 정권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지도 쇄신해야 되고 뭐 저는 뭐 국내 정치는 이렇게 간섭하고 잘 모르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한 표 찍는 거가 내 일인데 근데 지금 좀 그 마음에 들게 이렇게 씩씩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국제 정치, 국내 정치 다. 그러니까 우리 저 우파 쪽의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저 원고에 딱 매여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내가 2주일째 이렇게 직접 뭐 지나가는 사람 일로 모시고 막 내가 대화하잖아요. 이런 식의 스타일이 이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 다음에는 그 결정적인 그 아까 그 등속편 얘기도 했지만은 먼저 나보다 부자가 있어야 내가 부자 되는 거야.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면 그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는 현재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 수 있는 이런 말들은 난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니들 일로 들어와. 니들 한번 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뭐 이런 말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니들하고 이거 우리 정치 우리는 옆에 도와줄 테니까 니들이 직접 와서 한번 하자.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그 다음 뭐냐면 정치란 거는 정치 필요 없어. 정치를 하면 할수록 나라 망하는 거야. 그냥 나는 자유롭게 국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 난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정치라고 한다. 이런 말들. 예,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보면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보면 다 원고 써가지고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읽어대니까 애들한테는 그냥 딱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냥 맞붙어 싸우고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라는 게 네. 그게 민주주의의 철칙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 맨날 그 행사를 다 짜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말이야 거기 누가 참석해 몇 명 와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연설하지 말고 그냥 돌발적으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뭐 홍대 앞이나 아니면 저쪽에 그 코엑스 지하실 있잖아요. 거긴 젊은이들 하루에 10,000명 이상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 돌발적으로 들어가서 점심 먹는데 점심값 있나? 없어? 내가 내주면 안 될까? 가서 이게 선거법 위반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사 뭐야? 시집 가는 거야? 뭐냐? 이렇게 이제 노골적인 이 본능과 본능이 부딪히는 대화를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멀었어. 내가 보면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게 PC라는 말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면은 되는 말.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다 피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인용하는 거가 우리 국민 모두는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대학을 졸업해야죠. 그거는 정치가가 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 등록금을 다 무료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학을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 망합니다. 망하지. 또 왜 망하냐면은 대학을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 모든 일이 다 대학 나와야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나온 사람이 중학교 나온 일을 해야 되는 문명이 되는 거예요. 다 대학을 나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폴리티컬 코렉티니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인데 트럼프가 그 말을 막혀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국민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저 사람이 우리 말을 해주네.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말을 참아. 그래서 야. 그렇죠. 뭐 국민들 듣기 좋은 말 해줬는데 그게 결국은 국민을 망치는 걸 모르고. 그리고 우리 이 박사님이 트럼프 그 대선할 때 한국의 학자들 중에는 뭐 언론도 그렇고 유일하게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또 욕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왕따 당했어. 아니 이 박사님은 뭐 어떤 뭐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그 모든 학자 언론들이 트럼프 다 떨어진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됐나요?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설명하려면 기독교를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 나라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그 트럼프를 지지한 핵심 계층이 기독교입니다, 미국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게 그냥 놔두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사회로 가는데 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공화당의 기독교 세력인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인데 공화당 후보 중에서 그 에반젤리칼이 텍사스 상원의원이었던 그 테드 크루즈하고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었던 그 마르코 루비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가 약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대가 무지하게 센 사람입니다. 그 정도 그 막강한 인간이 없어요. 온갖 언론이 이 자기를 반대하는데 맞짱 뜨니까. 야,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 기독교적인 열정이 그 조금 에반젤리칼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트럼프가 미국 사회를 이제 더 이상 저렇게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고 그 사람을 찍기로 결의를 합니다. 나중에 그 미국에는 71%가 기독교입니다. 미국 국민의. 그 71% 그러면 한 2억 한 6천만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6천만이 그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억 6천만이고 그리고 진짜 복음주의자 에반젤리칼이 1억인데 1억 대단하네. 3분의 1이네 3분의 1. 3분의 1이 복음주의자인데 선거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그 복음주의자 1억 중에 8,100만 명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거기서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어떻게 그 저가 이제 이거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주가 이제 무조건 민주당 찍는 주, 무조건 공화당 찍는 주로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전부 왔다 갔다 하는 주 중에서 그래도 주로 민주당 찍는 데가 전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되겠다라고. 그 펜실베니아 같은 데가 특히 공화당 되면은 대통령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전부 다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 언론도. 그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쓴 미국의 언론을 베껴 쓴 거죠.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